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많은 사람이 뭐 잘 모르지만 최근에 보면 김만배 씨 그다음에 최 정영학 아니 그 의장 성남 최용길 두 사람도 무죄가 나왔고 정영학이 지금 말을 바꿔가지고 검찰의 회유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회유란 말을 안 했나 아무튼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술을 이렇게 했다. 그리고 증거를 검찰 일정 부분 수정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정영학이.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요 사안에 대해서는 그럼 이거는 정영학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으로 보면 대장동 사건도 검찰이 정치적 이유와 목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해서든지 법적으로 좀 처벌을 해보려고 시도했던 정치 수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정말 대장동 사건 자체가 지난 대선에서도 영향을 미쳤었잖아요. 그랬었죠. 저는 대장동 사건 자체가 완전히 정치 검찰들의 조작 수사다. 네, 증인 회유하고 관련자들 회유하고 증거까지 조작. 지금 정영학 의견서에서 나온 거잖아요. 증거까지 조작한 거예요. 증거를 조작했다. 네,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정말 정치 검찰들의 조작 사건이다. 네, 그게 딱 정의 내릴 수 있다면 다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정영학이나 남욱이 했던 말들에 대한 진실성도 사실은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그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만배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에서 남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다 판단이 났잖아요. 그리고 대장동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너무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 사건 자체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지자체에서 이렇게 본받아야 될 그런 사업이거든요. 정말로. 맞아요. 아니 그 부산 LCT 비교해 보세요. 비교도 안 되는 거지. 그렇게 공영 이익을 받아가지고 시민들에게 이렇게 이익을 환수한 그런 정말로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정말로 민간업자들과 유착을 해서 뭐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또 충격적인 게 정영학의 의견서가 나왔잖아요. 정영학 의견서를 보면은 저는 정영학 의견서를 보면서 정말 정말 이렇게까지 했나 할 정도로 검찰이 검찰이 정영학 의견서 딱 초입에 있는 문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읽어주세요. 딱 초입 딱 첫 장에 있는 거, 첫 장 시작. 의견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첫 장에 나온 내용이 이렇습니다.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래전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잘못된 기억에 의해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 정영학이 얘기했다는 거죠. 이렇게. 네. 그리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정영학이 작성하지 않은 자료를 제시받고 이를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오인함에 따라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 그건 뭐예요? 이게 증거 조작인 거죠. 그러네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정영학이 그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그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USB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장동 사업에 있어서 예상 분양가 관련해서 이제 그 판단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 정영학은 1,400만 원 정도로 이제 예상 분양가가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지금 대장동 사업은 그 확정 이익을 받는 걸로 하는데 50%. 맞아요. 그다음 평당 1,40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확정 이익을 받았어요. 그런데 검찰의 논리는 뭐냐면은 이거를 1,500으로 조작한 거예요. 1,500으로 조작해서 야 이거 네가 작성한 거 아니냐? 이게 1,500으로 되어 있는데 왜 1,400으로 낮춰가지고 확정 이익을 받았냐? 그래서 배임이다. 네네. 이게 그냥 평당 1,400, 1,500, 평당 100만 원이면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에서는 그거예요. 야, 처음부터 너희는 1,500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 1,400으로 해가지고 확정 이익을 조금만 받고 민간업자한테 이익을 많이 주고 성남시에 손해 끼친 게 아니냐. 그래서 배임이다. 이게 배임이다. 근데 정영학은 자기가 USB를 제출을 했고 거기에 1,500으로 되어 있으니까 또 계속해서 수사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구나 자기가 작성한 거다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1,500으로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1,400으로 했다. 그러니까 그걸 조작이 된 거다.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는 말이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예상 분양가가 1,400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확정이익을 받은 건데 그렇죠. 그냥 검찰에서는 조작을 해가지고 야 너희가 이게 1,500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분양가를 낮춰가지고 이익을 확정이익을 조금만 받고 나머지는 다 남욱하고 정영한테 이게 다 민간업자한테 준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조작을 했으면 법원에서는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번에 의견서가 나간 거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겠죠. 법원에서. 네,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런 의견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금 현재 대장동 사건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다시 네, 판단해야 되는 새로 상황이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거는 그러면서 또 얘기한 게 그거예요. 예. 이것도 참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건데 예. 강도 높은 수사와 일부 공동 피고인들이 구속되는 상황에서 예. 압박감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처럼 진술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 채 수사기관의 질문 방향에 따라서 진술한 부분이 있다. 정영학이. 네네. 이거는 지금 검찰에서 압박이네. 압박한 거잖아요. 그러네. 지금. 예. 또 문제는 예. 정영학을 갖다가 한 40여 차례 불러가지고 조사한 거예요. 그럼 또 정영학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는 과정에서도 불러가지고 한 거예요. 그건 압박한 거잖아요. 너 증인으로 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라. 충분히 그럴 수가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정말로. 말이 안 그렇게 압박받는 상황에서 또 지금 관련자들 다 구속되어 있고 나도 구속될 수도 있는 얼마나 그런 불안한 심리적 압박이 되겠어요. 상황에서 네. 자기가 작성하지도 않은 그런 증거를 갖다가 조작해서 들이밀면서 얘기하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네. 그 어떤 방향성을 정해놓고 배임이 없으니까 실제로는 네. 없었는데 배임인 네. 것처럼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 분양가를 평당 분양가를 높여서 네. 조작을 했다라고 그렇죠. 하는 게 지금 정영학의 맞습니다. 주장인 네, 네, 거잖아요. 네. 이게 정말 핵심인 거죠. 네. 야, 그러면 이거 대장동 네. 사건은 거의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기본 자체가 완전 아무것도- 무너지는 거죠. 이거는 뭐 지난 그 김만배 판결에서도 나왔지만 네. 대장동 사업은 정말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과지 성과. 정말 이거는 공영 예.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공영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새누리당 당시 그 새누리당 다수당 그 시의원들이 반대를 성남시. 해가지고 예.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못하게. 방해하고 예. 공영개발 진행을 방해하다 보니까 갑자기 민간업자들이 이거를 그러면은 민관 합동으로 하자. 공영으로 하자 해서 진행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50%의 확정이익을 받은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죠. 이거는 정말로 성과예요. 성과. 잘한 거죠. 역대 네. 최고 이렇게 공영이익을 많이 받은 정말로 엄청난 이게 사업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죠. 그걸 장려하고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업적인 건데 이거를 어떻게 민간업자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유착을 해서 민간업자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성남시에 피해를 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맞아.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장동 사건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민간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특혜를 네, 줬다는 네.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절대 아니죠. 네, 검찰의 주장이고 그렇죠. 네, 네. 실제로는 이게 그 성남시의 이익, 그다음에 네, 그렇죠. 시민들의 네, 네, 이익을 네. 위해서 더 네, 많은 네. 돈을 맞습니다. 가져오게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네. 이걸 조작하기 위해서 검찰이 지금 정영학의 말에 따르면 분양가를 고쳐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USB는 제출은 정영학이 했지만 그 네. 내용 자체를 내용을 수정을 한 거예요. 수정한 거죠. 네. 그거를 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거 대놓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범죄죠. 검찰이? 이건 완전 범죄죠. 그럼 이거는 이 사람들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검사를 저희가 하는 다 할 겁니다. 이 사람 할 거죠. 네네네. 저희가 이거는 무조건 책임 물어야 진짜 됩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거는 네. 뭐 검찰 개혁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네, 이거는 쫓아내야 네, 되는 네, 사람은. 네, 네. 그래서 네. 검사를 검사하는 모임인 네, 오동현 네, 네. 변호사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네, 이곳에서 네, 네. 반드시 고소해라. 네,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진짜 답답합니다. 이런 네. 이런 꼴을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 근데 또 하나 대장동 그 의혹 관련 공판 기일에 네. 5월 13일 날 이거 뭐 진행될지 네, 안 될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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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동규를 증인 신문해야 한다면서 네.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왜 이 유동규를 왜 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때 제가 한번 김만배 사건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동규가 핵심적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유동규가 이제 공사 설립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차피 민영 개발로는 안 되니까 예.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민관 합동으로 해서라도 예. 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냥 유동규 핵심 인물이잖아요. 근데 지금 지금까지 일련의 그런 유동규의 행태를 봤을 때 유동규 진술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죠. 이 사람은 왔다 갔다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말이 앞뒤에 말이 안 맞아요. 그 정치적 발언도 막 예. 하잖아요. 근데 검찰에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유동규밖에 없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검찰 유동규는 검찰이 원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검찰 예, 입장에서 예, 좋겠죠. 근데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과. 네. 유동규는 이제 유동규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절대 믿을 수 없다. 이거는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도 유동규를 네. 불러가지고 하는 네. 이유는 검찰이 자기들의 그렇죠. 논리를 네, 계속 네. 주장하려고 아니 이러는 증거가 거다. 없으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유동규 부를 이유도 없겠죠. 그렇죠.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유동규의 그걸로 말만 가지고 하니까. 네, 네. 그걸로 뭐 공소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되니까. 네, 안 되니까 유동규를 불러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증언을 받아내기 위해서 네. 어쩔 수 없이 유동규를 증인으로 신문하겠다. 자기들은 그런 주장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정영학은 그 전까지는 협조적으로 나왔지만 지금 네. 우리가 얘기했던 건 정영학이 이렇게 태도를 바꾸게 되면 재판은 상당히 이제 변화가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남욱은 어떨까요, 근데? 저는 남욱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전망하시는군요. 네, 왜냐하면 남욱 지금 김만배 항소심 사건에서 남욱의 진술이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지금 밝혀진 거잖아요. 네. 남욱도 자기가 계속해서 이제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요? 남욱은 지금까지는 뭐 유동규, 남욱이 검찰의 어떤 뭐 비호를 받으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했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 남욱이 뭐 계속해서 뭐 정치 검찰들의 그 행태에 따라서 진술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지금 올라온 화면도 보면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 진술 신빙성이 없다. 네, 그거 이제 그렇죠. 말씀하신 네, 거죠. 네, 그래서 네, 김만배가 무죄가 선고가 됐고 그렇습니다. 네, 네. 정영학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증거죠. 아까 지금 우리가 네, 얘기 네, 나눈 거 네, 자백하고 진술을 번복했고 네, 네, 네. 유동규와 남욱의 검찰 진술도 오염된 진술이다. 그렇죠. 요것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 자기들이 지금 유동규 같은 경우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혀 지금 형사적인 문제가 리스크가 없잖아요. 지금 예, 기소도 없죠. 안 됐고 또 지금 김영 부원장 사건에서 무죄 받았고 예, 그랬죠. 남욱 같은 경우에도 집행유예 6개월 법정 구속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김용은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웃기는 거예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예, 예. 그러니까 얘들은 유동규, 남욱은 예. 검찰로부터 계속 비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도. 검찰의 도움으로 예. 자기들이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도 없이 이렇게 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하나하나 다 밝혀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와 남욱 검찰 진술도 모든 게 사실이 아니고 오염된 거다 이거는. 오염된 네, 거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검찰의 입장에 맞춰서 진술을 한 거고 객관적인 증거와도 전혀 다른 진술들을 계속 해오고 있다. 예. 그런 의미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김용이 돈을 줬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말만 있어요, 없습니다. 말만. 네, 그것도 유동규 말만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네, 네, 몇 네, 번 네. 바꿨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특정했다가 맞습니다. 나중에는 네, 네. 두리뭉실하게 네, 어느 네. 근방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정확하게 짚질 않고 네, 네, 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며칠 네, 네. 사이 뭐 네, 이러지 네,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 특정해 달라. 그래야 맞습니다. 우리가 알리바이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특정한 날짜를 특정을 했는데 네. 구글 타임라인은 거기 없는 없는 게 거예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받아들여. 그렇죠. 네. 아니 말이 안 재판부가 되는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신빙성이 없는 말은 사람의 말이란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말은 그렇죠. 다른 물적 증거로 보충이 돼야만 증거가 돼야만 맞습니다. 증거로 네,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말도 왔다 갔다 하고 장소도 왔다 갔다 하고 시간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 말은 받아들이고 명백하게 기술적으로 오류나 변경이 불가능한 구글 타임라인의 그 증거는 배척을 해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이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부냐고요. 정말 이 사법부도 네. 정치 검찰은 당연히 해체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지만 사법 예.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로 많이 검찰이 정치 검찰들이 그렇게 조작 수사하고 증거 조작하고 증인들 관련자들의 진술을 갖다가 회유하고 그러면 법원은 정확하게 그러면 안 판단을 되잖아요. 해야죠. 네. 법원에서 바로 잡아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게 법원의 검찰에서 역할이죠. 이렇게 한 걸 가지고 네.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본인들이 뭐 검찰하고 똑같이 지금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네. 사법부도 믿을 수 네,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